개원은 개고생. 반갑습니다. 자주뵈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개원은 개고생 저자 닥터 개고생 이상근입니다. 야, 우리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온라인 얘기가 들어갈 건데요. 사실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토록 온라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뭐 마케팅 시작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거죠? 네, 대표님 이제 뭐 우리 할 얘기 너무 많죠? 온라인 마케팅의 총론적인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병원을 개원할 때 또는 개원하시고 마케팅을 고민하는 원장님들에게 온라인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풀어주시죠. 네, 온라인 마케팅 내용들이 사실은 깊게 들어가면은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는 사실은 홈페이지 제작이 있겠죠. 홈페이지 제작. 두 번째는 그 다음 중요한 건 사실 블로그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떠오르는 대세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의 힘은 원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원장님과 병원을 브랜드화 시키는 어떤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블로그는 사실 마케팅 요소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는 이렇게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영상이 있겠죠. 병원 로비에 환자분들이 기다리실 때 홍보 영상을 통해서 원장님의 비전이나 병원의 철학이나 그리고 진료 과목에 대한 안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좋은 어떤 수단이 없는 거거든요. 그 영상을 통해서 원장님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홍보 영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더불어 SNS에서 가장 중요한 인스타그램. 야, 누가 인스타그램으로 병원을 검색해 라고 말씀하시겠지만은 그건 이미 옛날 방식입니다. 저희가 5년 전, 3년 전에 누가 유튜브를 통해서 병원을 찾아가? 라고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3년, 5년 뒤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병원 검색과 홍보가 아주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점을 하시게 되면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시게 되면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SNS,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 각각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 얘기해야 되고 블로그 얘기해야 되고 유튜브 얘기해야 되고 엄청 얘기할 게 많은데 일단 오늘 총론적인 얘기니까 자, 일단 전체적으로 훑죠. 근데 첫 번째 저희 고민이 뭐냐면 이걸 다 할 거냐,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고민인데 메디섬에서 최근에 병원을 한 곳 개원을 했잖아요. 네네. 비용적인 측면도 조금 고민이 되고 비용 대비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거 다 해야 되나요? 메디섬의 고민은 원장님들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일단 두 가지만 꼽으라면은 첫 번째는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홈페이지는 반드시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병원 홍보 영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표님이 이제 온라인이 95%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예산도 한 95%를 온라인에 집중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홈페이지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홈페이지는 병원의 얼굴이다. 네. 온라인의 얼굴이다. 조금만 더 풀어주시죠. 홈페이지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사실 이제 홈페이지는 일반적으로 내과나 수학과나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까요? 거기서 저희가 찾는 되게 이제 정보들은 원장님에 대한 정보, 위치, 진료 시간 확인 요 정도 될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수학과 가면은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지 다 알고 가기 때문에 진료 과목에 대한 소개는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외과 수술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과일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내가 최종적으로 수술을 할 때 필요한 선택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디자인이라든지 레이아웃이라든지 홈페이지에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홈페이지가 예전에는 저희가 PC로만 이제 검색을 했다면은 또 모바일 버전으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버전에 최적화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도
좋은 요소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홈페이지는 또 홈페이지 담당 우리 메티섬의 또 담당분을 모시고 네. 우리 7편에서 얘기할 거고요. 네. 자, 두 번째 강조하신 게 홍보 영상인데 홍보 영상을 하는 병원이 많지는 않아요. 드물죠. 그렇죠. 이게 뭐 병원급 말고는 의원급에서는 잘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비싸기도 하고 아직 많이 안 하기 때문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미 부여를 하셨습니다. 네. 좀 소개를 해주시자면요. 홍보 영상은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시설물, 병원에 대한 이제 홍보 영상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원장님의 어떤 진료 철학이라든지 병원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는 홍보 영상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수술을 하고 싶으면은 대학병원을 가게 되죠. 대학병원이라는 어떤 브랜드 때문에 찾아가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개인 병원을 선택을 할 때는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념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만나서 원장님을 뵙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 어떤 병원의 가치와 이념을 가장 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런 홍보 영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로비에 틀어놓고 우리 병원을 소개할 때 이 환자가 들어와서 원장님과 상담을 하고 수술을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온다 그러면 일단은 고객들한테 만족을 먼저 주는 거니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홍보 영상도 차후에 또 자세히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거세요? 유튜브죠. 유튜브 얘기 좀 해주시죠. 유튜브는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하시는 원장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깃발을 꽂으시는 거죠.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은 사실 이 영상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보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고 계시죠? 한번 어떤 효과가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네, 저희 장편외과가 유튜브를 2020년 10월 달에 시작을 했고 11월에 이제 송출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9개월 동안 한 100편 정도 찍었고요.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제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저희 장편외과가 급성장을 이렇게 하면 좀 부끄럽지만 그 크게 기여한 거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신안이 한 8분 정도 오셨거든요. 7분, 8분 유튜브 보고 오신 분이. 근데 요즘에는 50명 가까이 되십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오세요. 엄청 많이 오시고 블로그도 많이 보고 오시지만 의외로 요즘에는 성장세가 유튜브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문 수술, 대장내시경 치질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되게 놀란 게요. 엊그제 3일 이틀 전에 전라남도 완주에서 한 분 오시고요. 강원도 동해에서 한 분 같은 날에 오셨어요. 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 그전에는 수원에 있는 저희 장편외과에 서울에서 오시는 분, 인천에서 오시는 분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서울에 그 많은 병원이 있는데 저희 장편외과 수원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 거리. 근데 이제 유튜브가 조금 한 7개월, 8개월 되다 보니까 이제 포항에서 오시고 무슨 광주에서 오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유튜브 강추. 네, 유튜브 강추합니다. 네. 자, 유튜브 얘기도 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네. 자, 네 번째는 뭔가요? 드디어 블로그. 블로그. 오케이. 네. 블로그 얘기해 주시죠. 하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 원장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치질 또는 뭐 대장암 이런 내용 치면은 다 대동소이한 같은 내용을 짜깁기한 블로그 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해당 블로그 글들이 되게 가슴에 와닿고 좋은 내용으로 인식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 메디썸에서는 플러스 그런 어떤 의학 정보에 관련된 블로그 글과 또는 이제 어떤 원장님들의 개인사에 관련된 내용들, 흔히 말해서 그 블로그를 원장님께서 직접 쓰신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 수 있는, 실제로 쓰시지 않지만은 이게 너무 상업적인 블로그가 아니다라는 효과를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장편외과가 블로그를 두 업체한테 부탁을 드려서 제가 이제 중간에서 체크해 가면서 같이 적고 있는데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조회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양보다는 이제 글이 좋고 좀 기분 좋은 글들이라서 서로 공유하면서 좀 많이 보는, 그래서 조회수가 좀 많아지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로그도 차후에 또 얘기를 하고요. 자, 원장님 그 이외에 제가 아까 얘기 들었던 SNS, 인스타, 캐릭터, 프로필 사진, 굉장히 다른 데서는 마케팅 업체가 안 하는 영역인데요. 네. 메디솜이 그렇게 그 부분을 좀 특화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토탈 마케팅 솔루션 업체다. 사실 원장님들께서 이제 개원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것들은 이 업체, 또 이 부분이 이 업체, 영상 업체는 따로 있고 또 블로그 업체 따로 있고, 나 프로필 촬영이 필요한데 프로필 촬영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 마케팅은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파워링크 활용 잘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돈이 지출되거든요. 파워링크 아시겠지만 클릭하는 거 횟수만큼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 많이 나갈 때는 뭐 50만원, 100만원씩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을 좀 한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 이외에 지식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저는 안 합니다만 지식인 열심히 또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걸로 인지도를 좀 높고 브랜드화 시키는 원장님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네이버나 다음에서 뭐 지도 검색이나 플레이스, 그 다음에 심평원의 병원 정보 등록 이런 것도 온라인 마케팅의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요. 사실은 포털 사이트에서 장편외과를 쳤을 때 크게 6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통합 검색에서 블로그나 카페는 뷰로 나가는 건데 그거 위에 뭐 홈페이지도 나가지만 지도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고객들은 지도에서 많이 보고 옵니다. 그리고 네이버 영수증 리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심평원에서 등록하면 병원 의사소라든가 진료 과목이라든가 시설 있는 것도 또 등록이 되게 되는 창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거 의사가 2명인데 심평원에서 등록은 1명만 돼 있어가 안 고쳐가지고 뭐 네이버에 1명만 돼 있고 이런 거는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런 거 잘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네이버 영수증 리뷰입니다. 사실은 작년 2020년 11월경부터인가 제 기억은 그런데요. 그때부터 신설이 됐는데 지금 핫 이슈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수술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좀 길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고 왔냐고 물어보면 네이버 영수증 리뷰 많이 보고 왔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고, 물론 신경 쓴다고 뭐 조작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 마케팅에서 사실 그런 거는 업체 안 맡기고도 원장들이 직접 할 수 있고 직원한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지 체크하고, 또 좋은 얘기 있으면 그거를 저는 답글 다 다는데요. 감사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글 다 다는데, 그런 노력들도 사실은 비용 지출 안 하고 할 수 있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온라인 광고 총괄적으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오늘 대표님 제가 중간에 가로채겨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요점 정리해 주시죠. 뭐 이미 원장님께서 다 말씀 다 해주셔서 한 가지만 추가를 드리면은, 네이버에서 블로그도 중요한 만큼 네이버 동영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네이버의 동영상이 유튜브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수원 치시면은 장편환외과 동영상만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네이버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유튜브를 촬영해서 선택하시게 되면은 네이버 TV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좀 그 흐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블로그의 활자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켰던 마케팅이었다면 지금은 영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같이 하고 있는 그 업체도 이제는 블로그에 영상을 찍어서 넣고 있거든요. 블로그로 영상을 찍어서 블로그에 넣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제는 영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유튜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개그맨들이 다 유튜브로 가가지고 거기서 활약을 하고 유튜브에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블로그는 한편으로는 업체들이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영향이 큽니다. 물론 원장님들이 관할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이제 고객들이 알거든요. 블로그 글은 이거 업체가 적은 거래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은 뭘 확인받고 싶냐면 내가 진료를 하는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영상에서 그 원장의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영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고민하시는 원장님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온라인이 중요한데 온라인 중에서도 영상이 중요하다. 이제는 영상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 자세한 거는 to be continue 앞으로 쭉 펼쳐질 겁니다. 오늘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닥터 개고생 진행하고 있는 장편외과 엉덩이 대장 유튜브의 엉덩이 대장입니다. 엉덩이 대장 이성근이고요. 라이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온라인 광고에서 온라인 마케팅에서 첫 번째 강론입니다. 홈페이지인데요. 우리 메디썸의 김 대표님은 홈페이지를 첫 번째로 꼽으셨어요. 그만큼 중요한가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은 다 핸드폰으로 모든 거를 검색하는 시대인데요. 그 사실 예전에 PC를 대체해서 모두가 다 컴퓨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즘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도 뭐 유튜브도 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무엇을 검색하는 게 이제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정보들을 다 핸드폰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홈페이지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예를 들어서 드릴게요. 마치 80년대에 홈페이지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원장님 생각보다 꽤 많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제가 80년대, 뭐 70년대 이럴 때 뭐 보면 외식하러 가잖아요. 그럼 식당에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뭘 파는지를 몰라. 간판이 없어. 그럼 이거랑 똑같은 현상입니다. 홈페이지가 없다는 것은 도대체 저 병원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붙어 있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알만한 정보들이 마치 간판이 없이 영업을 하는 그런 것과 동일한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라는 것은 저희가 물론 뭐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들이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사실 메디썸이 온라인의 첫 번째로 홈페이지를 언급해서 좀 놀라기는 했어요. 7편 7부에서 왜냐면 이게 그 개원은 개고생에서 홈페이지가 사실 크게 비중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전문가는 홈페이지는 최소한으로만 하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그냥 기본만 하시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메디썸에서는 1순위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홈페이지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간판이 없으면 식당이 무슨 요리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은 병원장님들이 홈페이지 같은 거 실제로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병원 물론 잘 되는 곳 있으시겠죠. 그런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 대부분 그 지역에서 오랜 기간 병원을 오랫동안 유지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새로 신규로 개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가 없다고 보면 그 병원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뭐 마케팅하기 위해서 아까 뭐 저희가 이제 뭐 오프라인 광고들 뭐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그 5%밖에 안 된다는 오프라인. 네. 네. 그런 오프라인 광고 열심히 하시고 또 블로그 하시는데 사실은 병원을 저희가 한번 주변의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한번 설문을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병원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저희가 역추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상당히 의미 있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증상이 있어, 내가 어떤 아픔이 있어서 그 증상을 확인하는 용도로 먼저 증상을 검색합니다. 그렇죠. 1번이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럼 증상을 검색하면 어디를 가느냐? 대부분 블로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블로그에서 내가 이런 증상이 많네, 내가 이런 증상이 의심되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그러면 이 주변에 내가 어디 병원을 잘 가야 될지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서 내 주변에 있는 병원들을 검색해요. 병원을 검색하죠. 네. 그러면 병원들이 쭉 나오는데 물론 거기서 파워링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거기들을 몇 군데를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봤을 때 이 병원이 내가 가야겠구나 라고 결정을 하는 그 순간, 이 순간이 진실의 순간이겠죠. 이 순간을 결정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홈페이지가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오케이. 저희가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는 뭐 MOT 아까 얘기했던 진실의 순간에서 병원의 얼굴이자 최소한의 도구다. 마케팅을 위한 창이다.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장편외과의 홈페이지는 어떻게 보세요? 아, 네. 왜냐면 저는 홈페이지 사실 그렇게 비중을 두지는 않거든요. 메테섬에도 보시기에는 어때요? 장편외과 홈페이지 뭐 만약에 지금 밑에 혹시 들어가실 수 있으면 주소 한번 해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장편외과 홈페이지는 사실은 모바일 버전에서는 그나마 최적화가 되어 있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기에는 상당히 그래도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저 메디섬에 좀 부탁을 해보려고요. 저희 홈페이지 좀 맡아주시고 홈페이지 직접 만드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저 K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거를 중요시하세요? 홈페이지 제작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항들은 어떤 건가요? 먼저 원장님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원장님들이 특화된 사실은 어떤 본인만의 진료 과목이 있으세요. 보통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해서 저희가 병원의 아이덴티티로 보여드릴 수 있는가,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했던 병원의 사례를 들면은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특정 수술이 있습니다. 어떤 수술이 있는데 이 수술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뭐 많이 하는 수술이긴 했는데 명칭을 조금 바꿈으로 인해서 뭐 저희가 여기 어떤 특별히 명칭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명칭을 약간 수식하는 수식어구를 바꾼다든가 혹은 뭐 이 병원에서 거기는 대장학문 전문 병원이었는데요. 물론 장편외과랑 비슷하지만 여성 항문 질환이라는 뭐 새로운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무언가 다른 병원에 없는 뭐 그런 것들 소아 항문 질환, 노인 항문 질환 이런 부분들을 차별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잘 드러날 수 있고 또 어떤 이렇게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사례를 해서 잘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 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세심하게 진료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잘 드러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정보들을 잘 가공해서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저는 사실은 홈페이지 전문 업체한테 맡겼거든요. 네. 맡겼는데 지금 메디슨은 토탈 케어를 해주는 솔루션을 주는 업체다 보니 영상도 찍고 유튜브도 찍고 블로그도 하고 홈페이지도 한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전문 업체한테 맡기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토탈로 케어하는 게 나은가요?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다 쪼개고 들어가면 각자 잘하는 파트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홈페이지도 그렇고 영상이나 블로그도 각각 따로 하시는 것도 저는 뭐 그게 나쁘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를 중심으로 이제 뭐 여쭤보셔서 이렇게 저희가 다 하는 이유를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약간 치환해서 이제 저희가 대답을 드리면 사실은 병원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마케팅의 어떤 남들이 보아주길 바라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 일관되게 모든 것들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포지셔닝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병원이 예를 들어서 비용을 다른 데보다 많이 낮추고 저렴하면서 사람들한테 친근한 병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병원은 조금 다른 병원들보다 다르게 이런 부분, 이런 진료 과목을 특화시켜서 이런 부분이 되게 강조되고 그 부분이 비급여 항목이라서 이런 수익을 이쪽으로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방향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모든 것들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토탈 케어는 말 그대로 그런 방향을 원장님과 함께 고민하고 포지셔닝을 취했을 때 거기에 맞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모든 것들이 그 방향으로 그 가치관으로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느낌이 드네요. 네네. 마케팅을 조금 시스템화 시키는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좀 중구난방인 그런 거를 맞추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장편외과 홈페이지 업체하고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해야 되고 나의 가치 철학과 뭐 진료 영역 이런 거 다 또 설명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중복되는 여러 번 또 설명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토탈 케어를 하는 업체는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네, 맞습니다. 저를 제일 잘 아는 장편외과를 제일 잘 아는 업체에서 하다 보니 어느 부분을 특화해야 될지 어느 부분을 강조해야 될지를 잘 알게 될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강점은 있겠군요. 네. 근데 사실은 비용이 조금 문제기는 해요. 네. 저도 개원할 때 1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굉장히 이 홈페이지 제작 비용이 다양하던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 홈페이지를 이제 제작하는 단계에 이제 들어와서 보면 원장님들의 성향들이 다 다르세요. 물론 원하시는 방향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를 하실 때 정확하게 이제 그걸 아셔야 될 부분이 홈페이지는 이게 가격이 뭐 이거는 100만 원입니다. 말씀하신 3천만 원입니다. 이 사이의 갭도 너무 크고.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 가격적인 측면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내가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 것인가를 꼭 고민을 먼저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DB를 이렇게 작업을 구축하는 데 많이 쓰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저장이 필요하면 장점은 푸시나 이런 것들로 알람 같은 걸 보낼 수 있어요. 마케팅 측면이 좋죠.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비용이 제작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몰랐네요. 홈페이지에 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할 수 있다는 것도. 네네 그 환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구축할 수 있고 상담도 미리 받아볼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필요한가 아닌가 필요 없으면 해도 되고 네 맞습니다. 필요하면은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고. 네네네 대부분은 근데 사실은 일반 어떤 그 병원들에서는 병원급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고요. 페이지 수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요? 네 페이지 수 같은 경우도 분명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게 내가 진료 과목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가지수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시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획 단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페이지 수당 또 당연히 단가가 늘어나고요. 페이지 한 페이지당 뭐 20만 원씩 네. 추가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네네 뭐 이거를 금액적으로 뭐 말씀드리긴 뭐 그때 다 다른데 사실 페이지 수를 말씀하셔서 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페이지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위에 진료 과목에 쭉쭉쭉쭉 뜨는데 맞습니다. 그 한 창이 하나가 한 페이지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창 하나가 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진료 과목 안으로 들어가서 상세하게 보이는 거를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데 진료 과목 상세 페이지 안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글로 모든 걸 텍스트화해서 작업을 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텍스트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네, 좀 단순할 수 있죠. 네, 그 단순하게 작업을 하면 당연히 작업에 대한 비용은 줄어듭니다. 디자인 퀄리티가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미지 정보 2차 가공을 할 것이냐, 얼마만큼 수준으로 할 것이냐,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효과를 넣을 것이냐, 그러다 보면 이제 비용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야 될 게 많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얘기를 해보고 내가 원하는 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설명하시기 어려우면 좋은 방법은 내가 이 병원 홈페이지 괜찮아요. 이 병원처럼 하는데 내가 진료 과목은 대략 몇 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견적을 달라고 하시면 업체들이 보다 편하게 견적을 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좀 개입을 좀 해야 되죠? 네, 원장님이 사실은 개입을 많이 하실수록 홈페이지의 퀄리티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업체한테 맡겨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주로 이번에 만드실 때 그러면 원장님이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장님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제작을 하면서 느꼈던 게 어떤 정보 제공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바쁘시기도 하고 신경을 좀 못 쓰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반면에 또 어떤 원장님은 굉장히 관심 많고 저 자료를 많이 주시려고 하시고 근데 두 개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 홍보를 많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홈페이지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들이 정확하게 뭘 원하시는지 이 진료 과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그러면 강조하고 싶은지 그럼 강조하고 싶은 것도 사실은 이유를 저희가 가늠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과목은 원장님이 굉장히 신경 쓰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 병원의 수익 모델을 이 진료 과목으로 혹은 아이덴티티를 이 진료 과목으로 잡으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파악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그 부분이 메인으로 홈페이지에 여러 곳에
다양한 어떤 수식어구와 표현할 수 있는 온갖 디자인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다른 병원하고 차별화를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반성하게 되는데 사실 장편외과 홈페이지 만들 때는 그런 과정이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인사말 드리고 제가 진료 과목 내용 드리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특화해서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편외과 홈페이지를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병원을 개원할 때 그리고 또 병원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바쁘고 너무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사실 홈페이지 업체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홈페이지 업체를 선택할 때 좀 확인해야 될 상황이 어떤 건가요? 먼저 홈페이지 업체들이 뭐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고요. 물론 찾기 쉬우실 텐데 원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좋은 홈페이지를 만드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업체를 컨택하실 때 그 업체들에게 먼저 포트폴리오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거. 네. 그 병원을 만들어 본 적은 있는지,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디자인부터 해서 그런 감각들을 보는 거죠. 사실은 홈페이지는 기획과 디자인입니다.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실력이 검증되는 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받아서 제일 잘 만든 거 혹은 뭐 이런 가격대에 너희들이 만든 것들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제작 기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의 제작 기간도 업체마다 다르고요. 그 업력마다 다릅니다. 뭐 홈페이지가 뭐 물론 퀄리티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겠지만 사실은 홈페이지 업체 중에 영세해서 계약만 해놓고 사라지는 업체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작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보시고, 왜냐면 홈페이지는 오픈한 이후에 관리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업체가 중간에 사라지는 형태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시고, 그 업체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신뢰는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추가 비용도 뭐 추가 비용을 또 요구하는 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 부분들이 이제 뭐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정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디자인 업체들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비슷한데요. 대부분은 2회에서 3회 정도밖에 수정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수정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까지 계약을 하실 때 내가 처음에 이렇게 기획을 했지만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명확하게 좀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전 사실은 업그레이드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은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면 원장님들은 신경 안 쓰거든요. 네. 그냥 간판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안 하는데, 사실은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는데 최신 글이 뭐 6개월 전이었어. 그냥 그건 죽은 홈페이지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화분이 시들었어. 딱 들어가는데 화분이 있는데 그게 막 시들어가지고 다 죽어가. 그 병원은 안 가거든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딱 갔는데 뭐 팝업 창이 뜨는데 2달 전에 팝업 창이야.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뭐 우리가 뭐 질의응답을 할 수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좀 이 병원이 계속 신경 쓰고 있구나, 고객을 위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구나, 고객을 챙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장편외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팝업창 활용하기. 팝업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활용을 적재적소에 잘 하셔야 되거든요.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코로나 이슈가 있거나 원장님이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혹은 휴진이 있거나 이럴 때 병원에 이슈가 있을 때 알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홈페이지가 살아있구나, 잘 작동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그 공지사항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알림이 있을 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계속 새 글이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하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토탈 케어 얘기해서 무릎을 쳤던 게 뭐냐면, 사실 지금 장편외과 홈페이지는 제가 다 관리하거든요. 제가 공지사항 띄워달라고 연락 주고, 제가 팝업 이거 바꿔달라고 연락하고, 제가 학회 갔다 오면 학회에서 발표했다고 글 주고, 그러니까 제가 신경 안 쓰면 홈페이지는 신경 안 쓰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할 때마다 조금 피곤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메디섬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메디섬에서 관리를 하면 그런 걸 다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희는 원장님이 홈페이지를 하시는 기획 단계부터
홈페이지 관리까지 모든 걸 담당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뿐만 아니고 찾아보시면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들이 꼼꼼히 업체를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워낙 겸손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PR 시간 드릴게요. 메디썸에서 직접 홈페이지를 만드시는데 이제 원장님들한테 PR을 한번 하시죠. 뭐 저희가 실력 있고 잘하겠습니다. 뭐 실력을 보여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원장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겸손한 자세로 어떤 저희의 실력은 결과물로 보여드리는 거지 어떤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원장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업체와 다른 점이 아닐까 저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마케팅 얘기를 두 번째 우리 이제 메디썸을 모시고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양한 마케팅 업체하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닥터 개고생을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주 다양한 의견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두 번째 사실은 이제 그 개고생에서 닥터 개고생에서 병원 경영도 얘기하고 고객 관리도 얘기하고 직원 관리도 얘기하고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마케팅을 먼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에게 마케팅은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 관심이 또 많은 영역인 것 같아서 우리 이제 두 번째로 메디썸을 모시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홈페이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할 얘기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닥터 개고생 이성근이고요. 저는 에디터 K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원은 개고생.